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세입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509억 9,029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8,092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기초장애수당 등 39개 국도비 보조사업량 증가와 지급 단가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33억 2,297만 6천 원의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155페이지부터 163페이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2,099억 7,247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8,193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전년 대비 비교 증감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장애인 연금입니다. 장애인 지급 대상자 증가와 급여 인상 부분을 적용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5,192만 1천 원을 정액한 41억 4,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장애 아동 수의 감소에 따라 7,440만 원이 감액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2억 4,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은 시간별 단가 인상과 지원 대상자의 증가를 반영하여 3억 1,193만 4천 원이 증액되어 8억 4,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체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1 바우처 지원은 24년 1회 추경시 반영된 사업으로 1억 2,302만 원을 25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은 25년 단가 인상과 사업 대상 중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에 따라 20억 5,238만 7천 원이 증액된 141억 3,88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장애인 도우미 사업 또한 도지원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2억 198만 3천 원을 감액한 11억 4,07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상단의 장애인 활동지원 시자체 사업으로 위에서 설명드린 국도비 지원 사업인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중 급여량 부족으로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에게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예산 소요량 분석 결과 9억 원을 감액하여 17억 70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장애인 복지관 운영 민간 위탁금입니다. 2025년에는 복지관 급식소 이용자가 증가하여 기존 조리원의 업무 과정으로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조리보조원 1명을 채용하고 또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복지관 종사자의 인건비 상승률 3%를 반영하여 1억 2,130만 원을 정액한 14억 2,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시설비는 밀양 남부복지재단 해산에 따른 기부 체납된 재산 중 노후된 건물 2동을 철거하고자 철거비 2,200만 원을 신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시각장애인 주가보호센터 차량 구입비 3천만 원은 기존 차량의 내구 연한 초과와 노후화로 수리 비용이 가다 발생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교체를 결정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을 지원하고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용 지원 사업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시설이 아닌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비용 80%,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고자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뉴 시니어 사업개발비 사업은 가곡동 상상어울림센터 내 2층 공유 공간을 도공모 사업으로 북카페를 조성하고자 경상남도로부터 공모사업 신청 시 2025년 당초 예산 편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해 6,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공설 장사시설 화장로 개보수는 노후화된 공기 혼합 냉각기 등 총 4개 설비를 교체하기 위해 시설비 2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 지원은 전 읍면동 경로당 회장에게 지급하는 연 10만 원의 활동비를 연 40만 원으로 분기 지급하여 경로당 회장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1억 3,500만 원을 증액한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밀양시립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 운영비는 25년 개원하는 치매전담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종사자 인건비와 환자의 식사비 그리고 기타 소모품비 등 2개월분을 지원하고자 3,503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189페이지에서 190페이지까지 하단의 경남형 어르신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노인의료 돌봄 통합지원 사업에 앞서 추진하는 경남형 노인돌봄의 사무관리비와 밀양시 자체 특가 사업비를 포함하여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상단의 다문화 가족 고향 방문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2년 이내 모국 방문 경험이 없는 다문화 가족의 고향 방문을 위해 8세대에 가구당 200만 원 한도 내로 항공료와 보험료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국내 여비 600만 원과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100만 원 정액은 2025년 조직 개편에 따른 여성가족과 부서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행사실비 지원금은 여성복지 정진을 위한 도 중앙 단위의 여성단체 행사 및 교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단체 회원들에게 교육 참석 여비 등을 지급하여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하고자 5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여성 친화도시 거점 공간 조성은 여성회관 내 전시실과 사랑방을 여성 친화도시 거점 공간으로 마련하고자 5,500만 원을 그리고 공간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더 노력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는 시군별 아동수에 따라 기존 6개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2025년부터는 4개 시군으로 조정됨에 따라 1억 1,876만 8천 원이 증액된 3억 28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자립준비 청년 자립 지원은 자립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자격 취득비를 지원하고 개인별 맞춤 상담과 심리 상담 그리고 개인 컨설팅을 통해 자립에 대한 정보와 의지를 심어주고자 신규 사업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의 아동급식비는 2025년 조직 개편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업무가 미래교육과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급식 예산 1억 원을 감액하고 207페이지 상단의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다봄센터 운영비는 25년 3월 개관을 준비하는 밀양교육지원청으로 전출할 분담비 4억 1,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아이 키움 배움터 강사수당은 2025년에는 경남교육청의 교육발전 특구 특별교부금으로 3억 1,000만 원을 지원받아 전체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부모급여 지원은 저출산에 따른 지원 대상의 감소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4억 9,539만 2천 원을 감액한 36억 29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민간 자본보조 사업보조는 어린이집 장비 지원과 개보수 대상시설로 선정된 국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할 사업비로 1억 600만 원을 정액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 현황은 예산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46페이지 명시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명시월 예산은 3건에 16억 1,882만 8천 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기획용역 시행과 공건건축 사전검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등 사전행정 절차 이행과 산림녹지과 창고 이전 부지 선정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2월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북 대전 경로당은 농촌 중심지 활력화 사업에 포함되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전 부지의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 협의가 지연되어 토지 매입이 12월 말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2월하였습니다. 세 번째 노인요양시설 개량 사업으로 밀양시립노인요양원의 보수공사비와 치매 전담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보수공사는 시립요양원의 요구사항을 반영코자 설계가 많이 지연되었고 리모델링 사업은 7월 1회 추경시 반영되어 지난 10월 21일에 두 건이 모두 별도 발주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조수로 제출은 했지만은 이 사업은 12월 내 공사를 완료하여 2월이 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별도 책자인 2025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2024년 말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10억 3,884만 8천 원입니다. 2025년도 조성계획은 예치금 횟수 3,877만 6천 원과 이자 수입액 3,372만 3천 원으로 전체 7,249만 9천 원으로 수입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른 지출은 2025년 양성평등 실현 사업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 2천만 원과 정기예금 예치금으로 5,249만 9천 원을 지출하여 전체 지출액은 7,249만 9천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5,257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 1회 추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5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비롯한 4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3,648만 원의 정액 변경 내시되어 6,148만 원이 정액된 1,510억 5,17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54페이지 세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의 민간 위탁금의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중 냉난방기 설치 사업비가 도비 내시 1천만 원이 증액하여 1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의 56페이지 상단까지 노인요양시설 개량사업은 당초 시설비로 편성된 사업비 3억 1,713만 원을 삭감하고 민간 보조 사업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통계목을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변경하여 3억 1,713만 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상단에 손주 돌봄 수당 1,800만 원과 하단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 사업비 5천만 원이 도비 내시되어 각각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명시유월 예산입니다. 아래 명시유월 예산으로 설명드린 3건 외에 24년 제2회 추경 시 반영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 6천만 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의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제1차 수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도 엄청나게 양이 많고 해가지고 사회복지 부분에 일 보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예. 본의원은 197페이지에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할게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 사업 보조와 관련해서 가족끼리 행복 캠프 운영, 이게 신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네요. 이와 관련해서 이게 세부 사업 설명서에 좀 기록을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바람이고, 여기 신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끼리 행복 캠프 운영은 지난 24년 1회 추경 시에 이 사업이 편성돼서 반영된 사업으로 2025년에는 본예산에 처음 편성되는 사업이라서 신규로 지금 기재가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신규 사업 부분을 세부 사업 설명서에 앞으로 명시해 주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신교 의원입니다. 페이지 199페이지 여성 친화도시 활성화 사업 발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에 보면 밀양시 여성 지도자회, 한국자유총연맹 밀양시 지부, 또 대한적십자 밀양지구협의회, 밀양시 가족센터, 밀양시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상담소, 밀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여기 보면 참여 인원이 몇 명 정도 참여를 해서 또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성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네, 배신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에 여성 친화도시 지역 활성화 사업과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 예. 우리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는 이제 여성 리더 아카데미 사업과 찾아가는 시니어 맞춤 폭력 예방 교육을 실현했습니다. 양성평등 기금으로는 6개 사업을 또 두 개를 같이 설명을 해드릴까요? 예. 먼저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우리 여성 리더 아카데미는 이제 밀양시 여성단체 협의회에 소속돼 있는 우리 회원들을 중심으로 24년 7월부터 한 11회기로 이제 지역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시니어 맞춤 폭력 예방 교육은 우리 밀양시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그 경로당 50개소를 찾아가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그 기본적인 성교육을 이제 성폭력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자 실시를 해서 전반적인 저희들 그 만족도라든지 이렇게 그 뭐 서로 그 결과를 내지는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다 그 경로당이라든지 이 사업을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거의 그 사업이 좋다는 의견으로 해서 내년에도 또 같이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 양성평등기금 사업은 저희들 공모를 통해서 6개 사업을 신청을 했고, 지금 마지막 사업이 12월 말까지 자총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맘스터치 멘토링이라는 사업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충 1년으로 사업이 끝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한 만족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조사를 된 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진행되는 사업 중에 좀 전에 들어보니까 그 찾아가는 경로당을 찾아가서 성폭력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강좌도 하고 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는 계속 사업으로 하면은 안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은 일회성으로 끝내야 되는 사업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양성평등 기금 사업으로는 내년에 또 사업은 다시 시작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똑같은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기에는 이 사업에 또 저희들 조건이라든지 여건이 맞지는 않을 것 같고 그에 대한 사업은 조금 내용을 변화시켜서 저희들이 일단은 또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질의 드리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양성평등 기금을 가지고 6개 사업을 했는데 총 금액이 2천만 원 소요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시 10만 인구를 봤을 때 여성과 남성을 비슷한 비율로 본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더라도 삶과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교육과 강좌 이런 것들이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또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그동안 양성평등기금은 사업자를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 대상자를 모집을 했는데 사업의 내용이 조금 범위가 좀 작은 게 대부분이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공모의 폭을 조금 넓혀서 밀양시 자격을 갖춘 단체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공모하는 제안하는 그 사업들이 좀 폭넓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 기금 사업도 2천만 원에 한정하지 않고 원한다면 그 사업도 조금 더 금액을 더 증액시켜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그렇게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사업이고 또 좋은 시책이나 또 공모 사업을 했을 때 처음 공모 사업을 만약에 이제 단체에서 처음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도전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씩 안내를 해 주시고 해서 좀 더 그분들이 좋은 혜택을
그 뭐 양성기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좀 안내 역할을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제안을 충분히 저희들 업무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조금 더 내실 있는 업무가 추진되도록 내년에는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전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예, 과장님, 그 189페이지에 경남형 어르신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사회복지과 좀 설명하셨는데 거의 사업이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돼가지고 말씀하셨지만 거의 다 국도비가 매칭된 그런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요 경남현 어르신 돌봄 지원 사업도 아마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돼서 처음으로 신규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 9,800명은 편성됐는데 이게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이제 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부사업 설명서에 2026년에는 3억 9,2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예산이 이 금액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예, 경남형 어르신 돌봄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 경남이 우선 이제 시행을 하는데 실제 2019년도부터 시범 사업을 몇 개 시군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업은 추진할 사업인데 이 1억 5천 원, 9,800만 원인데 저희들 전 사업은 국도비 다 포함해서 한 1억 5천이 됩니다. 이건 사전에 도에서 시군의 사전 사업 수요 조사를 해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시군에는 인구수를 감안해서 거의 1억 5천으로 그 도비를 배정한 그렇게 사업이고 이게 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더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밀양시 자체 사업이 더 발굴되고 또 사업량이 증가되면은 저희 도와 협의해서 이 사업량을 도비를 더 지원받는 쪽으로 업무를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사업 규모를 보면은 65세 이상, 우리 의회에서는 본의원만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어르신 돌봄 사업, 지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현 돌봄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돌봄 사업에 지금 기존 서비스인 장기 요양이라든지 뭐 긴급 돌봄, 일상 돌봄 사업을 하는 것 외에 우리 그 자격은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돌봄이 필요한 자인데 소득이 저희들 뭐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그 일상생활에 이런 병원을 간다거나 이런 사업이 필요한 손길이 필요한 사업은 저희도 이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또 집이 너무 노후화돼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생활하기에 좀 어렵다는 경우에는 저희도 화장실을 개선해 준다든지 그리고 안전바를 뭐 설치해 준다든지 그리고 바닥에 좀 미끄럼을 이제 미끄러지지 않게 해서 그런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또 저희들 사업을 주거 사업으로 하고 일상도 마찬가지로 병원도 동행을 하지만은 간병인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이제 이 대상자는 지금 현재 그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는 그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부분들,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만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혹시 그러면 과장님 밀양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75% 이하 그런
노인이 어느 정도 파기된 건지는 알고 있습니까? 밀양에 몇 명 정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청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청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 전환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는 저희들 행정 시스템으로서는 그 현황을 파악은 할 수 없고 건강보험료에 따라서 그 현황을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건강관리보험공단을 이제 통해서 저희들 현황을 뽑을 수가 있는 거고, 이 사업은 중위소득 70% 이하더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그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건강관리보험공단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추출을 해서 그 현황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해 볼 때는 사실은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면 신청도 하지도 않을 뿐더러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 자체로서 봐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하고 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런 신규 사업을 펼칠 때는 좀 신중하게 우리 시가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상자라든지 또 이런 홍보를 통해서 사업이 반영되면은 그렇게 해 주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예, 저희들 좋은 사업을 보여주기 때문에 잘 신규 사업을 잘 해서 우리 위장에 있는 65세 어르신들이 돌봄 지원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 또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내년에 본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올해 연말부터 저희들 읍면동을 통해서 이 사업을 홍보를 하고 또 각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있는 회원들을 통해서 각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서 먼저 업무를 거기에 집중해서 대상자 발굴부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재란 위원입니다. 거기 172페이지에 신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조기 건립과 관련해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규로 건립하기 위한 기속 건물 철거비로 2,200만 원이 편성된 것이 파악됩니다. 철거하고 나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신규로 건립하는 게 확정이 지금 거의 다 된 겁니까? 예, 손철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철거비로 시설비를 편성한 이제 이 건물은 그 밀양 남부복지재단의 해산에 따라서 법적으로 기부 체납이 된 재산인데, 이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그리고 또 교회 주변에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향후 일단 저희가에서는 그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을 건립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체적인 시비를 들여서보다는 그 보건복지부에 이런 시설의 기능 보강비가 있기 때문에 내년 올해에 이제 내년도에 신청하는 기능 보강 사업을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이 만약 확정을 된다면은 그에 따라서 저희들 업무를 이제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지금 그 장애인 복지관에 거기 아람나무와 다솜나무 주간보호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그 학부형들이 지금 대기 상태가 많이 있어서 가장님도 익히 뭐 들어서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보호자분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 2개소가 있어도 지금 딱 인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이래 대기 상태로 하고 있는데 언제 그 자리가 빌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새로 신규로 하는 거는 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2026년에 그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그 많이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혹시 그 주간 보호시설 거기 차량 지원 관계는 뭐 좀 가능하신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 차량을 교체를 해달라는 이야기인가요? 그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거기는 아예 차가 없어서 이렇게 한 번씩 야외 이렇게 활동을 나간다든지 이럴 때는 차량이 없어서 아주 좀 애로가 많다는 곳 학부형님들의 그 좀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지 뭐 어떤지 그걸 좀 예,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지원하는 이제 문제는 그때 필요시마다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상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제 또 차량을 뭐 지원해주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 부서에서 한번 이용자나 시설 운영자들하고 하면 의견을 검토를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어디 복지재단이나 이렇게 좀 차량을 그 확보하려고 이렇게 지원하고 공모사업에 지원하고 하는데도 왠지 좀 뭐 조금 잘 걸어 다니서 그런지 좀 애로점이 많은 관계로 잘 안 되는 상황이라고 그 학부형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석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7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해서 원래 내년 사업비로 2천만 원이 편성되는데 요거는 기존 건물에 장애인 그 편의시설이 설치 안 된데 설치하도록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 법적 그 의무로 설치하지 않는 그 제외 대상 시설에 저희들이 원하는 경우에 설치를 한다면은 최대한 400만 원 한도 내로 지원하고자 그렇게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예, 신축 건물은 법적으로 해당되는 데는 반드시 건축할 때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건축된 부분은 기존 건물이라도 그 설치 안 된 부분이 많은데 사실 이게 발굴하고 그 혜택을 준다 해도 일반적으로 그 업주들 입장에서는 선뜻 호응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기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비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공간도 차지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소유주들을 제가 볼 때는 잘 설득하고 또 그 사람들의 그 동의를 구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나는 볼 때 어떤 홍보를 통해서 장애인 시설 우리 더불어 같이 편하게 요 나오는 베리어 프리 나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장벽 없는 세상
또 친화도시 조성 이런 걸 강조를 하면서 좀 설득을 잘해가지고 어쨌든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서 좀 해주시길 바라고 원래 이제 6월 달부터 뭐 아마 연말까지 진행안 되겠나 싶은데 그죠?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이지 이것도 예, 하는 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요거 하나 조금 그 213페이지 지역 맞춤 돌봄 다봄센터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 교육청하고 같이 4억 1,850만 원씩 그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운영 주체는 교육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럼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 시는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된다 그지요. 그러면 올해는 10개월 동안에 4억 1,850만 원이니까 해마다 아마 한 5억 정도 분담금이 아마 지출 안 되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지요. 저학년입니까? 뭐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용 대상이 1학년 같으면은 앞으로 1학년뿐이 아니라 저학년들, 고학년도 좀 그렇다 손치지만 저학년들끼리 좀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상대적으로 어려운 읍면 지역 실제로 보면은 촌에 보면 더 어렵고 힘든 학생들이 많거든요. 특히 다문화 가족들 이런 쪽에 어려운 부분은 이런 쪽에는 좀 어떻게 신규로 돌봄 지원 계획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부분 혹시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다봄이라는 돌봄 시설을 이제 계획을 한 게 우리 교육청과 시가 이제 같이 연계해서 이제 같이 추진한 사업이고 초등학교에 밀양 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거는 이제 우리 동에 거주하는 1학년 학생들을 하고 이와 반대로 그 읍면 지역에는 이제 조금 소외되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지원청에서도 원래 방과 후 프로그램은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계획하는 추진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 다봄 외에 읍면 지역에는 지금 다봄 공동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뭐 중학교 대상으로 교장 선생님 학교마다 신청을 다 받았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이제 우리 다봄과 함께 삼랑진 권역과 산내 권역이 신청을 해서 두 개가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언니 말씀대로 산내 같은 경우나 삼랑진도 중학생이 같이 이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는 이제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저희들 아이 키움 배움터 프로그램도 같이 이제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외에 지역 아동센터에도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아동센터에 또 저희들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이제 지원으로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다봄을 시작으로 저희들이 하나씩 그 운영의 효과를 같이 평가를 하면서 조금씩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사업은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신규 사업인 만큼 처음 시작하니까 뭐 데이터도 필요할 거고 그죠? 잘 운영해서 기본적인 자료들을 잘 또 그렇게 작성해서 다음에 또 확대해 나가는데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예, 알겠습니다. 예, 석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페이지 188페이지 밀양시립 노인요양원 치매 전담실 운영비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몇 년간 이렇게 이 사업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리모델링을 해놓고 1년인가 2년인가 비워놨다가 요양시설로 쓰다가 또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치매 전담실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인력 운영비를 집행해 달라고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업을 하겠다고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도 안 하고 차량은 차량대로 용도에 맞지 않게 이용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애초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이제 그 치매 전담실이 아니고 치매 주간 보호 시설로 그 우리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치매는 국가 책임제라 해서 정부에서 드린 사업을 좀 적극 추진을 하고 지원을 했었는데 실상 이 사업을 하고자 건물을 짓고 나니 또 우리 지역에 이렇게 주간 보호 시설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치매 어르신들이 그렇게 가족들이나 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게 이제 저희들이 조사가 됐었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이제 요양병원이니까 이제 치매 환자들을 따로 별도로 이 치매 전담실을 만들어서 별도 프로그램으로 이분들만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더 그 치매 노인들을 관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사업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조금 이제 이 사업이 처음 시작 때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뭐 예산이 낭비된 부분도 있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을 저희들이 그 행정에서 또 일방적으로 또 사업을 주도해 나가면서 이런 오류를 범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치매 노인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담실은 일단 운영을 하고 운영비를 이제 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저희들 시립요양원은 운영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건물만 관리만 이제 하는 거지. 그러나 회원을 그 환자들을 모집하고 좀 운영을 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안정적 시기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2달 정도만 인건비와 운영비를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조금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좀 이런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 이 시설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홍보부터 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오류를 바로 시인하셔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고요양 방문 지원 사업 해가지고 뭐 항공료를 지원하겠다 해서 세부 사업 설명서 309쪽에 보시면 세대당 200만 원 이내 지원을 한다고 사업 내용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1,600만 원을 가지고 200만 원씩 지원을 하면 8팀 정도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재 밀양시의 다문화 가정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끌어야 되는데 찾아야 되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다문화 가정은 한 683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고 또 안정적으로 결혼 생활을 또 지역에 이제 정착시키기 위함이지만은 좀 형편이 어려서 못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제 신청을 받아서 뭐 저희들 신청 기준을 예산이 이제 의원님들 승인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어려운 힘든 부분들을 먼저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금 선정 기준을 저희들 잘 만들어서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그렇게 이거 지원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정하시는 그 자료에 그 가이드라인은 어느 곳에나 다 있지만은 좀 더 많은 분들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누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녀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많이 보내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좀 삭히고 돌아오면 그 에너지로 좀 더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 삶과 질을 더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요 683세대에 대해서 혹시 이 가이드라인이 잡히면 어떤 기준에 대해서 이제 선정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이게 통계가 나오면 저희 의회도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제안하신 그 의견대로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신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무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게 아마 정확한 답변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번에 했던 시정 주요 업무 보고에서 경로당 급식비 지원 확대해가지고 이 공약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 설명서가 있습니다. 아마 안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2024년도도 있었고 기시행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게 공약 사업에 들어가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급식 그 지원 확대는 공약 사업에 지금 들어가서 우리 이번 올해 내년 예산에도 지금 추가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 예산 편성을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소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록 경로당 450개소, 447개소가 있고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 33개소가 있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에는 조금 또 틀리는데 그 세부 사업 설명서 가지고 계시면 261페이지 한번 볼게요. (418개소가) 있죠. 여기에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자체 해가지고 그 50개소가 있는데 등록된 경로당은 32개, 미등록 경로당은 18개 이랬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한 말씀하고 여기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어느 게 맞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261페이지랑 262페이지에 그 양국비 지원은 면적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저희들 그 국도비와 또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을 나눠서 그렇습니다. 그 418개소와 50개소를 합하면은 저희들이 468개소가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은 매년 경로당이 신축되고 또 새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은 450개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그 설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고 미등록 경로당이 18개소로 돼가 있는 거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돼가 있는 미등록 경로당은 33개인데 그 중에서 지원 대상자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은 저희들 예산상으로는 18개를 계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18개, 33개에서 그럼 18개를 뺀다고 하면 13개, 4개, 15개 정도가 비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챙길 수 있다면 이렇게 뭐 어차피 공약 사업으로 했던 부분이니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그 내용에 부식비도 이렇게 이제 월 5만 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식비도 그러면 과장님 아까하고 똑같이 여기 제가 이제 예산서에는 이거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보니까 운영비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여기도 일단 그 450개소는 나가고 미등록 경로당 18개는 나간다고 제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예산 다 해봤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어디서 뭐 하나 빠진다 제가 챙겨보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급식 도우미를 배치한다고 이제
주요 사업 설명을 할 때는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65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인건비가 그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매일매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로당에 우리 급식 지원을 점심 급식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밥을 하기가 또 힘드신 분들이 있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해서 그 밥을 하시는 분들 노인 일자리로 그 경로당 도우미로 저희들이 일자리로 만들어서 지원을 이제 해줄 계획으로 있는데 한 분이 필요한 곳이 있고 또 두 분이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많으면은 연령차가 별로 우리 한 60대 정도로 보내드리려고 그렇게 일하실 분들은 우리 시니어 클럽이나 대한미락노인에서 사업 대상자는 찾고는 있습니다. 근로 능력이 좀 더 있으신 분. 그러나 이제 회원 수에 따라서 인원을 더 좀 한 분 내지 두 분 이렇게 추가로 배치하기 때문에 인원은 우리 656명으로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이 사업 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우리 경로당 운영비에 따로 포함을 시키지는 않고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우리 저희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질문을 좀 하기 싫었지만 왜 하느냐 하면은 뭐 신해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청구 노인정 같은 곳은 뭐 한 50명, 100명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경로당도 있는 반면에 저 시골 읍면 지역으로 가게 되면 뭐 5분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주로 이 급식이라 하면은 그 중식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중식만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일자리를 한다면 그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 줄 수도 없고 또 이 많은 인원을 찾기도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영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셨으니 업무량이 많은 건 압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조금 더 노력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곳에는 이렇게 도우미가 배치가 돼가지고 어르신들 식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세하게 하나씩 물었으면 답변 못했겠죠. 이상입니다. 예, 정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그냥 답변하셔서 수고 많습니다. 조금 더 경로당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도 그리고 신규 사업에 보면은 180페이지 제일 하단에 모카 아파트 경로당 매입 9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모카 아파트 뭐 과정이 다 파악을 해보셨겠지만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아파트 이제 안에 아파트를 하나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맞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1층 정도 돼야 될 텐데 그런 게 하나 비가 있었던가요? 네, 일단 저희들 지상 1층 건물로 매입하는 걸로 105호가 지금 비어가 있다 해서 그 건물을 매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 경로당은 사실은 이 사각지대에 있는 또 경로당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좀 오래전부터 좀 건의도 했고 요구를 했던 그런 내용인데 실제 지금 현재 부민아파트 있죠. 부민아파트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본의원이 거기 가봤을 때에 그 아파트 뒤쪽에 정말 그냥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 그 뒤쪽에 그 조그만 건물을 하나 지었는지 몰라도 거기서 어르신들이 이제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방 하나 안에 주방기구도 들어있고 또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전부터 본 의원이 지금 현재 교동이나 또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 아파트 내 단지 내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파트 1층을 구매해가지고 지금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도 꼭 한번 뒤에 한번 가보셔서 파악을 해보시고 그 부민 아파트 계시는 어르신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쉴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꼭 한번 가보십시오. 예, 저희들 의회 마치는 대로 바로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리는데 꼭 한번 가보셔서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사각지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한테 좀 다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육통경로당인가? 거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래전부터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인가 하여튼 그 시설 개선을 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아파트 앞에고 아주 옛날부터 그게 육통 아닌가? 예? 맞아요? 맞아, 맞닥하면 됩니다. 예, 맞닥하네. 그게 무슨 경? 아, 신촌경로당이고 맞다. 신촌경로당. 맞지? 예, 그 경로당은 내년도에 저희들 개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지금 순위가 매겨져 있다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로당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알기로는 그 시설 개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에 개보수 예산은 잡혀가 있는 겁니까? 예, 개보수 예산이 지금 우리 예산이 잡혀 있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181페이지 보니까 경로당 보수와 관련해서 3억 5천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예, 그 부분도 잘 한번 챙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177페이지에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대상자 그 안내와 관련해서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신규 사업인 만큼 대상자와 수혜자가 제도와 절차에 대해 인식하지 못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뭐 홍보를 어떻게 하실지 뭐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당초 저희들이 홍보는 이제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도 자료를 내고 또 이 각종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할 계획이고, 다음으로는 일단 먼저 이 보장구를 판매하는 회사에, 그러니까 영업소에 저희들이 이런 안내문을 좀 홍보를 해달라는 홍보 공문하고 이제 같이 홍보 리올렛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걸 그 각각의 판매소에 이거를 설치를 해서 보장구를 사가는 어느 누구나 다 보험 가입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홍보가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라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건강보험공단에는 대상이 되면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등록을 하러 오면은 지원의 대상자에게도 또 같이 좀 홍보를 해달라고 여러 방면으로 대상으로 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을 잘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좀 신규 사업이니만큼 대상자분들이
많이 빠지지 않고 고루고루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직접 홍보를 방안을 좀 모색해서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손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 페이지 179페이지에 상상 어울림 센터 전기요금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예, 이 전기요금 이 상상 어울림센터 2층 전체 전기요금을 월 400만 원 해서 12개월 해가지고 계상이 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또 비슷한 다른 건물, 예를 들면 노인복지회관 전기요금은 연간 192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여성회관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3600만 원. 근데 상상 어울림 같은 경우에 전체가 아니고 2층만 전기요금이 4,800만 원이 계상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산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상상어울림센터 2층은 이제 시니어 클럽에서 전체 그 전기요금을 계산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4,800만 원 1년 돼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래 이제 2층에는 사무실이 있고 그 다음에 코워킹 스페이스라 해서 저희 한 60평짜리 건물에 그 우리 예산에도 올려놨지만 북카페로 그 이용하시는 분들 방문하시는 분들 위해서 카페를 또 조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또 공동 육아 나눔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각각의 전기세, 냉난방료에 따른 전기세가 일반 시설보다는 상시 이용자가 많아서 좀 저희들이 아무래도 노인복지회관이나 여성회관보다는 더 면적을보다도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 커피 머신이라든지 장비들이 또 많이 있고 시니어 클럽의 일자리 특성상 그 일주일에 2번씩 어르신들이 또 체험하는 또 체험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냉난방비가 또 많이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이렇게 이제 추정치를 올려놨습니다. 조금 많다는 거는 저희들도 또 인정은 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금액을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실제로 돌려보고 조금의 정확한 계상치가 나오면은 일회 추경 때라도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치라 해도 다른 곳이랑 좀 비교를 해가지고 올려야 되지 않나. 모자라면 추경을 해도 되는데 남아서 추경하는 것보다는 모자라서 추경하는 게 우리 밀양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감안하셔가지고 한 번 더 운영하고 나서 추경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배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그럼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우리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정비 1억 5천이 올라왔습니다. 전년도 예산도 1억 5천을 올려서 우리 2회 추경에 5천만 원을 삭감하고 1억만 집행이 되었어요. 근데 또 올해 한 25년 예산에 1억 5천 올랐는데 이게 예산 세우실 때 작년에 1억 썼는데 올해 1억 5천 올리는 이유가 또 따로 있으십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1억 5천을 예산을 세우면은 이 지출한 내역을 한 몇 년치를 계산을 해보면은 올해 추경 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보수량이 적으면은 1억채 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2,300, 한 1억 3천이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솔직히 수요량을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은 하고 있지만은 또 부분으로 저희들 생각지도 못하는 보수 계획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게 정해진 어떤 사업량이 아니다 보니까 매년 좀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사업량을 배정하다 보니까 올해는 추경 때 저희들이 한 5천을 삭감을 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산인지 아닌지도 저희들이 조금 솔직히 뭐 일단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또 의원님들이 우리 동네 우리 어린 놀이터를 조금 더 깨끗하게 놀이기구를 좀 정비를 해달라고 이렇게 또 자꾸 이제 좀 건의도 하시고 제안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읍면동을 통해서 조금 더 보수의 범위를 정비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볼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예, 뭐 일단 2회 추경에 그렇게 삭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에 읍면동도 확대를 좀 해서 한다니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심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 정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 우리 사회복지과는 우리 밀양시 전체 예산 한 25%를 차지하는 막대한 예산으로 이렇게 우리 사회적 약자와 또 여성, 노인 이렇게 밀양 전체 한 50% 이상 되는 우리 시민들과 직접 대면도 하시고 지원하는데 정말 대단히 노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 지원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세심히 챙겨서 철저하게 점검과 발굴을 통해서 예산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사내를 선포합니다.